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 탄핵이지요. 그런데 이 탄핵이라는 것은 입법부의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입법부 자신들의 눈을 찌르는, 자신들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엄청난 역풍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은 헌법 제65조 거기에 탄핵의 규정도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재판관, 법관, 선관위, 감사원. 아무튼 대통령은 이제 선출직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임명직인데 이 고위공직자들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법률과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111조를 보면은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을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를 하는 수단의 그 마지막 방편으로 탄핵을 규정해 놓았고, 거꾸로 또 행정부는 입법부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해주세요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탄핵 중독자, 습관성 탄핵 이런 행태를 보여서 국민들의 걱정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이정섭, 손준성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강행을 하는 것 말고도 추가로 검사 2명을 더 탄핵을 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 보위 검사다.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쪽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걸 보위 검사다. 또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김영철 대검 반부패 1과장, 이정화 수원지검 형사 5부장 추가로 탄핵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더기 탄핵, 습관성 탄핵이다. 아랑곳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 탄핵의 목적은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려고 하는 것,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총선을 겨냥한 것이다. 검사를 탄핵을 하면 그 검사가 맡고 있는 수사, 그 내용이 계속해서 국민들 뇌리에 환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빌미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이제 이러한 기회로 삼겠다 그런 거겠지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동시에 이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온 검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의 방탄,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효과. 총선 탄핵, 방탄 탄핵. 총선 탄핵, 방탄 탄핵. 총선 탄핵, 방탄 탄핵. 그겁니다.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이런 걸 또 만들었더라고요. 아무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불법 대북 송금 수사해온 검사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11월 30일 날 탄핵안 다시 발의한다는 거죠.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외부적으로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느니, 라임 사건 접대가 있었다느니, 고발사주 의혹 등이 있다느니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지금 이 탄핵 소추에 포함되어 있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다. 그리고 검사들을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다. 그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에 포함되어 있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 이렇게 말했네요. 당초 TF에서 검사 4명을 탄핵하기로 결론냈고 의원총회 동의도 얻었는데 의총에서 2명만 먼저 올리자는 절충 의견이 나와 이를 따랐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탄핵이 안 됐으니 이번에 4명을 한 번에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검사 범죄 대응 TF 위원장이 김용민 의원인데요. 김용민 의원은 또 이렇게 말했네요. 탄핵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을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 길들이기다. 아까 얘기한 방탄 목적이 있다. 총선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소추 시도가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네. 그렇지만 그런 우려 속에서도 탄핵 소추를 시도하는 것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 또는 그 다른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뭐 수사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계속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 검찰총장 탄핵 이 문제에 대해서 그 TF팀장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총장 탄핵은 검토한 바 없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당장 민주당 지도부에서 검찰총장 탄핵 여부는 지도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김용민 의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네,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주 신랄하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위원정당 심판 청구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언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뉴스가 크게 됐었죠. 한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은 판사를 탄핵했고 그렇죠. 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 발의해서 가결됐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각됐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쟁이라는 것 물론 전임 대법원장입니다. 그걸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던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에서 가결했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 가결했는데 헌재에서 기각됐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고 했죠. 검사 3명 탄핵한다고 했죠. 저 법무장관도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꾸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 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있다.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린 네? 위헌정당 심판 청구 우리 통진당 해산했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은가?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는가? 하고 기자들한테 묻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하는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검사들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서 장관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다가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어차피 총선이 끝난 다음에 기각될 테니 남능잠사다.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남는 장사다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다. 참, 그래서 아무튼 네, 위원정당 심판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우리 국민들은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